안녕하십니까. KTC 글로벌 마켓 대응 전략 설명회 중동 정세 및 튀르키예 반덤핑 정책 대응 전략을 맡게 된 KTC 이스탄불 거점 김정호입니다. 오늘은 중동 지역 정세 및 섬유 시장 동향, 튀르키예 반덤핑 정책 대응 전략, 한국 섬유기업의 대응 전략, 결론 및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동 지역 정세 및 섬유시장 동향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은 오랜 기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해 왔지만 최근 들어 그 불안 요인이 섬유, 패션, 공급망 측면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 내전이 종식된 후 이스라엘 가자 전쟁으로 이어지는 혼란으로 인해 홍해 및 아데만 일대에서 2023년 11월 이후부터 후티 반군의 상업 선박 공격, 드론 미사일 위협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물류 경로가 회피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동 내 에너지 원자재 산업이 지정학적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유가,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락과 연계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환율, 금융시장 불안이 중동 국가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을 연계하는 제조업체도 파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항로 위험이 증가하면 해운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며 이는 제조업체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 글로벌 공급망과 섬유 수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러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섬유 및 패션 원단 산업의 여러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물류비 납기 리스크가 크게 증가합니다. 홍해 및 수에즈 운하 경유 노선이 회피되면서 선박들은 대체 항로, 아프리카 우회나 기차를 이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운송거리 및 시간은 크게 증가했으며 실제로 아시아발 유럽 미국향 컨테이너의 납기 시간이 최소 20에서 25일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운송 시간이 늘어나면서 시즌성 강한 섬유 원단의 공급 타이밍이 어긋나고 재고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비용 구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류비 증가, 해상보험료 상승, 연료비 급등 등이 제조업체 및 수출기업의 원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보고서에서는 홍해 우회로 사용 시 연료비, 보험료 등으로 인해 운송비용이 수백만 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비용 증가는 결국 원단 생산 단가 상승 또는 수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쟁력이 낮은 기업일수록 타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패션 브랜드와 원단 유통 업체들이 중국 중심의 공급망 의존을 낮추고 근거리 소싱이나 공급지 다변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북아프리카, 발칸 지역 등이 이러한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은 리드타임 단축과 물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지만 반대로 진입장벽, 현지 리스크, 품질 관리 같은 새로운 과제를 수반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원단 산업에서는 계절성, 트렌드 민감성이 높아 납기 지연이나 공급 불안이 소비자 수요 형태로 빠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 여름 시즌 원단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바이어가 다른 공급처로 전환되기 쉽고, 이는 시장 점유율 손실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섬유기업은 물류, 생산, 출하 일정에 대해 더욱 엄격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처럼 중동 지역의 정치 경제 불안이 글로벌 섬유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운송이 늦어진다 수준을 넘어 공급망 전체의 비용, 구조, 전략의 변화가 요구되는 수준입니다. 튀르키예 섬유 반덤핑 관세 정책 및 주요 사례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덤핑 제도의 개요와 적용 방식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2년 게시된 HS코드 5407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에 대한 튀르키예의 반덤핑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반덤핑 제도는 무역 상황에서 수입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때 부과되는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입니다. 주요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내 산업이 피해 또는 위협을 입었다는 제소 또는 신청이 있다면 수입국 무역당국이 조사를 개시합니다. 이어서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해 덤핑 여부를 판단하고 국내 산업에 손해 또는 위협이 입증되면 예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본관세가 결정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셋 리뷰나 반흡수 점검 등이 이어져 기존 관세의 유지 연장 여부가 검토됩니다. 예컨대 튀르키예의 경우 반덤핑 제도 외에도 반흡수 리뷰라는 제도를 도입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업자가 이미 관세 부과에 불구하고 가격을 낮춰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섬유 및 원단 분야 주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근 튀르키예 정부는 섬유, 원단 분야에 대해 조사 개시 및 관세 부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5년 10월 27일 튀르키예 무역부는 합성 및 인조 스테이블 섬유 직물 HS 코드 515를 대상으로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이집트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산 제품이 기존 제품을 피하기 위해 우회 수입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터키는 기존의 중국산 섬유 제품에 부과된 관세가 우회 경로를 통해 회피된 정황을 포착하고 우회 수입 또는 우회국 의혹에 기반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공가죽, 피유레더이나 합성 섬유 등의 제품이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을 경유해 튀르키예 시장에 유입된 정황을 바탕으로 반우회 또는 반흡수 조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섬유 분야의 반덤핑 조치는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제재 체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5407 합성 섬유 반덤핑 관세에 2026년 2월 만료가 다가오면서 재심을 통해 관세 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해당 절차를 공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국 관련 업체가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응이 늦거나 안 할 경우 기존 14%의 덤핑에서 40%로 변경되어 경쟁력을 잃고 중국과 이집트의 모든 오더를 뺏길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섬유 기업들의 튀르키예 시장 대응 방향을 단기 대응으로 보겠습니다. 한국 섬유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우선 실행해야 할 대응은 무역 리스크의 조기 감지 및 비용, 물류 리스크의 최소화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행 항목이 공고됩니다. 튀르키예 무역부 및 관련 통관기관의 반덤핑 조사 개시 공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특히 튀르키예가 최근 조사 대상으로 발표한 합성 및 인조 스테이블 섬유 직물은 한국 기업 수출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출 품목별 HS 코드 및 원산지 규정, 한 튀르키예 FTA 활용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원단의 원사 구성, 가공 공정, 제조 원가, 거래 조건을 문서화하십시오. 반덤핑 조사 시에는 이러한 자료가 신속하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물류 측면에서는 중동 및 홍해, 수해장로 리스크를 고려해 선적 계획을 재검토하십시오. 선사별 리스크 분산, 보험료 상승 반영, 안전재고 수준 상향 등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홍해 경유 운송비 및 지연이 증가하면서 리드타임이 최소
20일에서 25일 이상 지연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업 전략 측면에서는 단가 경쟁보다는 품질, 납기, 서비스, 가공 지원 등 부가가치를 강조하십시오. 튀르키예 시장 진입 시 낮은 가격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있는 납기와 품질, 현지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섬유 기업들의 대응 방향, 중장기, 장기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중기 및 장기로 나눠 대응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데요. 중기 1에서 3년은 튀르키예 내 가공업체 또는 원단 제조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혹은 합작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생산기지를 일부 마련하면 운송비, 관세 비용을 절감하고 반덤핑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치 제품, 기능성 원단이나 친환경 소재 라인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컨대 방수, 투습, UV 차단 등의 기능, 리사이클 섬유, 저탄소 공정 등을 통해 제품의 차별을 꾀해야 합니다. 유럽향이나 중동향 바이어 대상으로 한국 디자인과 튀르키예 제조조합을 제시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더불어 튀르키예 현지가 아닌 인근 이집트 및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봉제 공장과의 연계를 통한 튀르키예로의 봉제품 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를 보겠습니다. 공급망을 근거리화하고 디지털화하십시오. 유럽 중동 지역 공급망에서 튀르키예 및 발칸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리드타임 단축, 물류비 절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실시간 재고 주문형 생산, 데이터 기반 SCM 시스템을 도입해 공급망의 유연성과 가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 반덤핑, 원산지 규정 변화 등 무역정책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과 예산, 즉 법률비, 보험비용, 비상물량 확보비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단순 원단 공급자를 넘어 디자인, 패키징, 물류를 포함한 원스톱 원단 솔루션 공급자로 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중동 지역의 정치, 경제적 불안 요인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섬유 패션 원단 산업에 실질적이고 긴장감 있는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튀르키예가 반덤핑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수출 시장 리스크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 섬유기업은 단기적으로 리스크 대응 전략을 갖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및 제품 구조를 재편하며 공급망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낮은 가격 경쟁만으로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으며 리스크 관리와 차별화 전략, 공급망 다변화를 병행하는 통합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